새벽의 공기는 언제나 맑습니다. 온밤 세상을 흔들던 바람이 어느 순간 자취를 거두면 숲과 물가에는 사람의 숨결조차 닿지 않은 듯한 적막이 내려앉습니다. 그 적막 속에서 저는 종종 마음의 본래 자리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세상은 늘 흐르고 사람의 일상 또한 끝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빠르게 흘러가더라도 그 흐름이 시작되는 근원에는 반드시 한 번의 고요가 있습니다. 마치 강이 흐르기 전 잠시 고여 흐름의 방향을 가다듬는 웅덩이처럼 마음도 멈춤 속에서 비로소 자기의 방향을 알아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멈추는 일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몸을 멈추는 일은 쉽지만 마음을 멈추는 일은 어렵습니다. 멈추려 하면 더 크게 요동하고 조용히 내려앉히려 하면 되레 소란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 소란조차 관찰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이 움직이는 결을 이해하게 됩니다. 멈춤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 마음의 결을 비추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 새벽을 맞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멈추어 본다는 것은 곧 무엇을 바라보는 일인가? 그 질문의 답은 자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잠들 때 비로소 들리는 작은 물소리, 새들이 날지 않는 시간에 더욱 선명하게 보이는 숲의 결, 어둠이 물러날 즈음 가장 먼저 빛을 머금는 들판에 있을 이 모든 것이 멈춤 속에서 드러난 자연의 본래 모습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란이 잦아들 때 비로소 진짜 움직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저는 멈춤과 흐름을 함께 이야기하려 합니다. 멈추어야 흐를 수 있고 흐르기 위해 다시 멈추어야 하는 마음의 순환을 탐구하려 합니다. 이 여정은 결코 거창한 깨달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숨소리를 알아듣기 위한 조용한 걸음에 가깝습니다. 자연처럼 단순하고 솔직한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고요와 흐름이 서로를 뜻하는 한 쌍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첫걸음을 내딛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이 서늘한 새벽처럼 잠시 멈추어 앉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멈춘다는 것은 참으로 단순한 일 같으나 실은 가장 오래 배우는 공부입니다. 저는 가끔 작은 연못가에 앉아 그 표면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바람이 불면 연못은 끝없이 흔들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는 물 아래의 이야기들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그치면 연못은 마치 한 장의 거울처럼 잔잔해지고 그제야 연못 바닥의 돌멩이, 지나가는 물풀, 작은 물고기의 움직임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음의 멈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 멈추려 할 때 사람의 마음은 대개 더 크게 흔들립니다. 왜 지금 멈추어야 하는가? 멈춘다면 무언가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어찌 멈출 수 있겠는가? 이런 속삭임들이 고요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라는 멈추려는 자를 시험하는 첫 번째 파문일 뿐이라는 것을요. 파문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물의 결은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마음도 그와 같은 질서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마음의 멈춤을 익히기 위해 아주 작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 전 바람 한 점 없는 시각에 잠시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을 세는 것이었습니다. 들숨 하나, 날숨 하나. 숨의 결이 어디서 시작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 아주 작은 흐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숨을 바라보는 동안 제가 잠시 잊고 있었던 마음의 잔물결들이 하나둘 떠올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밤의 미묘한 불편함, 오래전부터 풀지 못한 사소한 의문,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의 잔향, 멈추었기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는 동안에는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달리는 말의 그림자를 붙잡을 수 없는 것처럼 마음도 흐르고 있을 때는 그 실체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잠시 멈추면, 즉, 마음이 앉으면, 그제서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결들이 천천히 드러납니다. 저는 이 과정을 두고 내면의 울림을 듣는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들리고, 멈추면 보이며, 조용히 앉으면 흐름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연못이 바람을 탓하지 않는 것처럼 마음도 스스로 요동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그 요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바라보는 일이 익숙해지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억지로 가라앉히려 하면 더 큰 파문이 일어나지만 있는 그대로 두면 물결은 스스로 고요를 회복합니다. 자연의 이치는 마음의 이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진리를 자연 속에서 오래 배웠습니다. 어느 늦여름 오후 저는 바람이 많은 언덕에서 다시 한번 마음의 멈춤을 연습했습니다. 바람은 풀잎을 흔들고 구름을 몰아내고 먼 들판의 곡식을 출렁이게 했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저는 한참 동안 눈을 감고 마음의 움직임만을 느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제 마음은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더 선명하게 고요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흔들림이 클수록 오히려 마음의 중심을 찾게 되는 역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멈춤은 외부의 고요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람이 그치지 않아도, 소란이 사라지지 않아도 마음은 스스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멈춘 마음은 결국 스스로 길을 비춥니다. 한밤중 등불을 들고 걸을 때 발밑만 비추어도 길을 잃지 않듯 마음도 자기 안에 조용히 비추어 보면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멈춤의 연습은 그 등불을 켜는 과정과 같습니다. 빛은 크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빛을 켜기 위한 멈춤이라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멈추는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의 결은 조금씩 맑아집니다. 맑아진 마음은 더는 자신의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흔들림조차 마음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멈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멈추는 동안 우리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입니다. 흐름 속에서 잊힌 마음의 본래 자리를 조용히 되찾는 것입니다. 멈춤은 고요를 가져오는 듯하지만 실은 그 고요 속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흔히 움직임 속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할 일이 많을수록 마음이 덜 흔들리고 소란스러운 자리일수록 오히려 생각이 잠잠해지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움직임은 마음을 덮어주는 얇은 외투와 같습니다. 그러나 멈추는 순간 그 외투는 벗겨지고 마음은 본래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의 불안, 공허, 미해결의 감정들과 직면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 두려움을 똑바로 바라본 것은 한겨울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바람이 매섭게 부는 날이었지만 저는 일부러 작은 정자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밖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마음속에는 더 깊은 어둠이 스며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고요 속에서 나는 무엇을 마주하게 될 것인가? 그 질문이 제 마음을 더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흔히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보다 세상의 일에 몸을 맡기는 쪽을 더 편하게 여깁니다. 왜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내면에는 우리가 끝내 외면하고 싶은 모습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루어온 감정, 설명되지 않는 슬픔, 이름 붙이기 어려운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모르는 나의 그림자. 멈춤은 바로 이 그림자들을 조용히 불러내는 과정입니다. 고요 속에서 드러난 내면은 마치 겨울 강바닥처럼 차갑고 선명합니다. 저는 그 속에서 오래 숨겨두었던 질문들을 마주했습니다. 왜 나는 늘 조급한가? 왜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 늘 서둘렀는가? 이것은 겉으로는 잔잔하나 속으로는 깊은 울림을 가진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멈춤의 두려움이란 결국 내 안의 진실을 마주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사람의 마음은 오래 감춰둔 진실과 마주할 때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자연을 떠올려 보십시오. 겨울은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계절입니다.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고 강은 흐름을 늦추며 바람조차 제 그림자를 길게 들이웁니다. 자연은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냄으로써 다음 계절을 준비합니다. 마음의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멈춤은 숨기던 것을 드러내는 계절이며 드러냄은 곧 다음 흐름을 위한 준비입니다. 제가 정자에 앉아 두려움과 마주하던 그 겨울날 한 가지 깨달음이 제 마음을 천천히 데우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춥지만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공기는 오히려 맑아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두려움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을 흔들어 놓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나면 마음의 결은 이전보다 더 맑아집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우리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나 자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멈추면 불안이 올라옵니다. 멈추면 공허가 드러납니다. 멈추면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들은 모두 멈춤이 불러온 적이 아니라 원래 마음속에 있던 것들입니다. 멈춤은 단지 보이게 한 것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두려움은 비로소 본래의 자리를 되찾습니다. 마치 겨울 강물 아래 서서히 온기를 머금고 있는 봄의 기운처럼 두려움 속에는 새로운 흐름으로 나아가기 위한 미묘한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두려움은 멈춤의 방해물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멈춤의 안내자입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할 용기가 생기면 두려움은 더 이상 마음을 짓누르는 불청객이 아니라 다음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됩니다. 가만히 멈추어 있으면 어느 순간 두려움의 모서리가 둥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 둥근 모서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두려움은 나를 막는 벽이 아니라 내가 넘어서야 할 마음의 경계였다는 사실을. 이 장을 마치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멈춤이 불러오는 두려움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지나야 비로소 마음은 넓어지고 고요는 깊어지며 흐름은 더욱 자연스러워집니다. 흘러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버림은 끊어내는 행위이지만 흘려보냄은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순리입니다. 강물이 산을 돌아 흐를 때 그 물은 산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머물러야 할 자리와 흘러가야 할 자리를 구분할 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의 일에 있어서는 그 구분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붙잡을 것과 흘려보낼 것을 분별하는 지혜는 생각보다 더 깊은 공부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흔히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간 감정, 이미 끝난 생각,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걱정조차도 손에 움켜쥔 채 놓지 않으려 합니다. 마치 강물 속 작은 돌을 손에 쥔 채 흐름을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돌을 오래 쥐고 있으면 손은 금세 차가워지고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무겁고 탁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붙잡으려 하는 것일까요?
저는 어느 흐린 오후 오랜 생각에 잠긴 채 천천히 길을 걸으며 그 이유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작은 개울가의 물결은 빛을 잃은 채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의 풍경은 마음을 조용히 낮추고 숨어있던 감정을 끄집어내기에 알맞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붙잡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떠나보낼 용기가 부족해서, 사라짐이 가져올 허전함이 두려워서 마음은 오히려 더 강하게 움켜쥐려 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늘 같은 메시지를 건넵니다.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야 한다는 것. 개울물은 돌을 에둘러 흘러가지만 결코 돌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나무의 잎을 흔들지만 그 잎을 붙들어 두려 하지 않습니다. 구름은 하늘을 떠다니지만 누구도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단순한 흐름을 바라보며 마음의 성질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마음이 가장 편안해지는 순간은 흘러가야 할 것을 흘려보냈을 때이다. 흘러보낸다는 것은 힘을 빼는 행위입니다. 힘을 빼면 소나기에서 미련이 빠져나갑니다. 손을 펴면 마음에 남아있던 불안도 함께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쉽게 실천되는 일이 아닙니다.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감정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아쉬움, 어느 날 갑자기 떠올랐다가 또 사라지는 불안, 오래된 기억의 잔향, 스스로도 납득하지 못한 채 쌓아둔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이 붙잡고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니 묘한 사실이 선명해졌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흘려보낸다는 것은 결국 잡고 있던 마음의 방향을 되돌리는 일입니다. 저는 작은 개울가에서 손을 물에 담그고 오래 가만히 있었습니다. 물은 제 손가락 사이를 천천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지나감 속에는 어떤 억지도, 어떤 집착도 없었습니다. 흘러가는 물처럼 마음도 자연히 흘러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가벼울까? 그 생각이 들자 마음 한가운데 마치 작은 구멍이 뚫린 듯 바람이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흘려보내는 연습은 바로 그 틈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흘러보냄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보냄은 정리하는 것입니다. 정리된 마음에는 새로운 자리가 생기고 그 자리에 맑은 바람이 들어옵니다. 바람은 마음을 식히고 마음이 식으면 시야는 넓어집니다. 흘려보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란 놓아버렸을 때 찾아오는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붙잡는 손이 열리고 마음이 흘러갈 때 사람은 가장 자신다운 모습을 되찾습니다. 이 장의 끝에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흘려보내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일입니다. 흘려보내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가벼워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흘려보냄은 떠남이 아니라 마음이 머물 자리를 정리하는 지혜입니다. 흐름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스스로의 자리를 찾아가리라는 믿음을 품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흐름을 두려워하는 마음, 변화 앞에서 움츠러드는 마음, 알 수 없는 미래를 경계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흔히 익숙한 것 속에서 안정을 느끼고 변하지 않는 상태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을 바라보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음은 정지이고 정지는 곧 고임이며 고임은 언젠가 탁해지기 마련입니다. 흐름은 자연의 호흡이며 마음의 숨결 역시 흐름 속에서 맑아집니다. 저는 어느 봄날
강가를 천천히 걸으며 흐름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강물이 서서히 풀리고 있었습니다. 얼음 아래 숨어있던 맑은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일 때 저는 자연의 질서를 새삼 느꼈습니다. 겨울이라는 고요를 지나 강은 결국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지시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흐름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마음에도 이와 같은 회복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마음은 때로 얼어붙기도 하고 때로 탁해지기도 하며 때로 방향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지나고 멈추고 흘려보내는 과정을 거치면 마음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흐르게 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이 얼음을 억지로 깨뜨리지 않듯 마음도 스스로 때가 차야 흐름을 회복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뒤에야 저는 마음의 흐름을 믿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믿음이란 마음을 강하게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스스로 방향을 찾으리라는 조용한 확신입니다. 사람은 흔히 방향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흐름은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돌에 부딪히면 돌아가고 모래에 막히면 비켜 흐르며 얕은 곳에서는 넓게 퍼지고 깊은 곳에서는 좁게 모여 흐릅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때로 길을 돌고 수면 아래로 가라앉거나 다시 떠오르며 시야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마음은 가장 적절한 자리에 흐르게 됩니다. 문제는 그 흐름을 믿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흐름을 믿지 못하면 사람은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면 마음을 억지로 밀거나 당기려 합니다. 그러나 억지는 마음을 더 탁하게 만들 뿐입니다. 억지로 흐르게 하려 하면 강물은 거꾸로 흐르지 않고 억지로 멈추게 하려 해도 강물은 멈추려 하지 않듯 마음은 스스로의 리듬을 따라야 가장 맑아집니다. 저는 그런 사실을 몸으로 깨닫게 된 날이 있습니다. 초여름의 새벽이었고 안개가 강 위에 조용히 깔려 있었습니다. 안개 속에서는 물의 흐름이 눈에 보이지 않아 강이 멈춘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발밑에 귀를 가까이 대어 보면 물속에서는 여전히 잔잔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이지 않을 뿐 흐름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흐름이 멈춘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마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정지한 듯 보이는 시기,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 것 같은 고요한 시기에도 마음은 내부에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변화가 쌓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마음을 미미하게 데우고 느리지만 분명한 흐름이 자연스레 방향을 잡아갑니다. 이 미세한 변화를 이해하고 믿는 것이 바로 흐름을 믿는 마음입니다. 흐름을 믿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는 더 이상 조급하지 않습니다. 조급함이 줄어들면 판단이 맑아지고 맑아진 판단은 다시 평정을 이끌어옵니다. 이 평정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이 흐름의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흐름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흐름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자연처럼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흐름을 믿는다는 말은 결국 내 마음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갈 것 이라는 잔잔한 확신을 품는 일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멈추어야만 흐를 수 있고 흐름 속에서 다시 멈춤을 배웁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완성하는 한 쌍입니다. 저는 한동안 이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멈춤은 고요의 자리, 흐름은 움직임의 자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래 자연을 관찰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살펴본 끝에 알게 되었습니다.
멈춤과 흐름은 서로를 밝혀주는 거울과 같은 관계라는 것을 하루의 시간만 살펴보아도 이 원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해가 뜨는 순간은 멈춤입니다. 온 세상이 아직 움직이기 전에 짧은 고요입니다. 해가 떠올라 세상을 비추기 시작하면 흐름이 시작됩니다. 들판은 움직이고 바람은 방향을 잡으며 사람들은 하루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 또 한 번의 멈춤이 찾아옵니다. 흐름이 잦아드는 그 시각의 평온함은 새벽의 고요와 닮아 있습니다. 자연은 하루 안에서도 멈춤과 흐름을 조화롭게 배치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어느 늦가을 저녁 긴 하루를 마친 뒤 작은 언덕에 올라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은 이미 차가워졌고 들판은 노을을 머금은 채 한없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흐르고 얼마나 멈추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하루의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균형을 잃은 채 지나온 하루인지 아니면 자연의 리듬에 맞춰 멈추고 흐른 하루인지를 되돌아보는 성찰이었습니다. 흐름만 계속되면 마음은 지칩니다. 마치 쉬지 않고 달리는 강물이 끝내 둑을 무너뜨리듯 마음도 끝없는 움직임 속에서는 방향을 잃습니다. 반대로 멈춤만 계속되면 마음은 굳어집니다. 멈추는 것이 고여있는 것이 되어버리고 고임은 결국 탁해져 흐를 힘을 잃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이 바로 마음을 곱고 맑게 세우는 핵심입니다. 저는 이 균형을 얻기 위해 작은 습관들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는 잠시 눈을 감고 하루의 첫 숨을 느끼며 멈춤을 맞이했습니다. 낮에는 할 일을 하되 마음이 무거워지면 잠시 걸음을 느리게 하여 흐름의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저녁에는 하루의 끝에서 마음이 어디로 흘러왔는지 조용히 되돌아보며 다시 멈추었습니다. 이 평범한 세 가지가 차례로 반복되자 하루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멈춤이 흐름을 돕고 흐름이 멈춤을 정리해주는 선순환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때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멈춤은 흐름을 끊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정제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흐르는 물이 바위를 만나면 잠시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꾸어 더 맑게 흐르듯 마음도 멈추는 순간을 통해 자신의 흐름을 더 단단하게 다듬습니다. 따라서 멈춤은 쉼이 아니라 정비입니다. 흐름은 방황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이 둘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저는 종종 묻곤 했습니다. 무엇을 멈춰야 하고 무엇을 흘려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은 늘 같습니다. 멈추어야 할 것은 소란이며 흘려보내야 할 것은 미련입니다. 그러나 붙잡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바라보는 작고 단단한 중심입니다. 이 중심만 잃지 않는다면 멈추거나 흐르거나 모두 올바른 길이 됩니다. 자연을 보면 바람은 세차게 불다가도 어느 순간 돌연 멈춥니다. 그러나 그 멈춤 속에는 다음 움직임을 위한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멈춘 순간은 빈자리가 아니라 다음 흐름을 위한 준비 자리입니다. 흐름은 다시 시작되기 위해 조용히 숨을 고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멈춤이 아니라 멈추지 못하는 마음이며 흘러야 할 때 흐르지 못하는 집착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하루의 균형을 이해합니다. 멈추면 마음은 비로소 깊어지고 흐르면 마음은 다시 넓어집니다. 깊어짐과 넓어짐이 반복될 때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한 줄기의 강이 됩니다. 이 장의 끝에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균형은 거창한 깨달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하루의 반복 속에서 자연처럼 다져지는 것입니다. 멈춤과 흐름이 서로를 비출 때
마음은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을 되찾습니다. 흐름은 언제나 다시 시작됩니다. 멈춤과 성찰을 지나 마음은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이 흔들리고 탁해지고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조차도 그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흐름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숨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오래전 한 여름의 강가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장마가 막 지나간 뒤 강물은 며칠 동안 탁했습니다. 흙과 장가지가 뒤섞여 물빛은 흐렸고 물결은 두텁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 강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강도 다시 맑아질까?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강물은 천천히 투명함을 되찾았습니다. 흐름이 스스로 정화를 이끈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자연의 질서를 느꼈습니다. 흐름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마음의 흐름도 예외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흐릿해질 때가 있습니다. 말 못할 감정이 쌓이거나 설명하지 못한 슬픔이 머무르거나 억눌린 생각이 마음의 표면을 흐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흐릿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흐릿함은 단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입니다. 마음은 고요 속에서 멈추고 불편함을 마주하며 흔들리고 흘려보내며 가벼워지고 마침내 다시 자연스러운 흐름을 찾아갑니다. 그 과정은 강물이 맑아지는 방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어느 해 늦가을 작은 연못가에 앉아 오래도록 물표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멎자 물결은 잔잔해졌고 그 잔잔함 속에서는 하늘의 빛과 낙엽의 그림자가 또렷하게 비쳤습니다. 그때 문득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평온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흐름의 끝에서 스스로 걸어오는 것이다. 평온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흐름이 멈춤을 만나고 멈춤이 다시 흐름으로 이어지며 그 순환이 충분히 이루어진 뒤에야 비로소 마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흐름을 되찾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흐르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흔히 마음이 제 방향을 찾지 못할 때 초조합니다. 빨리 회복해야 한다. 이제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강물 역시 조급할수록 물은 더 탁해집니다. 고여있는 물이 맑아지기 위해서는 먼저 움직임이 필요하지만 그 움직임도 자연스러워야지 억지어서는 안 됩니다. 흐름에는 속도가 없습니다. 속도를 내려는 마음이 오히려 흐름을 방해할 뿐입니다. 저는 어느 날 이런 깨달음에 닿았습니다. 마음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는 반드시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큰 생각이나 거대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미묘한 변화숨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순간 오래 묶여있던 마음의 매듭이 한 올 풀리는 느낌, 이유 없이 가벼워진 아침의 기운이 흐름의 시작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는 평온이 멀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평온은 거창하거나 극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평온은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가볍다는 감각입니다. 평온은 이제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되겠다는 부드러운 확신입니다. 평온은 흐르도록 두면 자연히 흐를 것이다라는 묵묵한 믿음입니다. 저는 계절이 바뀌는 순간마다 이 진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봄이 오기 전 나무는 아무런 징조 없이 멈춘 것처럼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는 이미 기운이 움직이고 수액이 오르며 새 잎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보이지 않는 흐름은 언제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평온을 향한 변화는 조용한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흐름이 다시 회복되는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세상을 더 넓게 바라봅니다. 넓어진 마음은 작은 소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결국 평온의 자리로 자연스럽게 돌아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억지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저 자연을 바라보듯 마음의 흐름을 존중하며 지켜볼 때 완성됩니다. 저는 이 장을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평온은 흐름이 완성된 자리이며 흐름은 멈춤을 통해 길을 찾는다. 우리 마음은 결국 자연의 법칙과 닮아 있습니다. 흐르고 멈추고 다시 흐르며 마침내 가장 조용한 곳으로 도달합니다. 그곳이 바로 평온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지금 이 순간 그 자리를 향해 조용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잠시 흐름을 멈추어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한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밝히는 작은 등불과 같습니다. 그 등불은 눈부시지 않으며 많은 것을 한꺼번에 비추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빛 아래에서 우리는 마음속에 숨어 있던 작은 물결 하나, 오래된 그림자 하나, 잊었던 숨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정은 바로 그 작은 등불을 좇는 길이었습니다. 멈춤에서 시작해 흐름으로 이어지고 다시 멈춤을 거쳐 평온으로 닿는 과정은 자연의 질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지한 듯 보이는 순간에도 마음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고 흐르는 듯 보이는 날에도 마음은 깊은 곳에서 고요를 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멈춤과 흐름은 서로 반대가 아니라 서로의 바탕이었습니다. 마음을 멈출 때 우리는 마음의 모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안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왜 흔들렸는지, 무엇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지요. 두려움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그림자였으며 그 그림자를 응시할 때 비로소 마음은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흘러보내는 연습 속에서는 마음의 무게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사실은 마음을 붙잡고 있었음을 깨달았을 때 소나기가 열리고 바람이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작은 자유였고 자유는 다시 흐름을 회복하는 시작이었습니다. 흐름을 믿는다는 것은 조급함을 버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흐르고 흐르는 동안에도 멈추며 멈춘 자리에서 다시 길을 찾는 마음의 리듬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강물처럼 마음도 스스로의 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 그것이야말로 평온의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평온은 목적지가 아니라 마음이 제 흐름을 되찾았을 때 자연이 머무는 자리라는 것을, 억지로 만들 수 없고 서둘러 도달할 수도 없는 자리, 그저 멈추고 보고 흘리고 다시 일어서며 도달하게 되는 자리. 이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제가 얻은 결론은 단순합니다. 마음이 흐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 것. 마음이 멈추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 것. 그 둘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마음은 깊어지고 사람이 온전해진다. 이제 당신의 마음 또한 제 흐름을 따라 조용히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 흐름이 어느 곳으로 향하든 멈추어야 할 때는 스스로 알고 흘러야 할 때는 조용히 길을 찾을 것입니다. 마음의 물결은 늘 그렇게 진실한 방향을 가리켜 왔습니다. 당신의 걸음이 앞으로도 고요와 흐름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마음이 다시 흔들린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되어 당신의 평온한 자리로 되돌아가는 길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백세 빛나가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는 따뜻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